네, 이번 주 페어데이 내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공유드릴 논문은 ACA 2025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요하게 포커스하는 내용은 크로스링거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크로스링거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언어들의 입력에 대해서 의미적으로 같은 입력들에 대해서 모델 내부에서 그 표현들이 비슷하게 표현이 되는 모델 자체가 그 어, 서로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그 같은 표현이다라고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이제 크로스링거 얼라이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크로스링거 얼라이먼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의미적으로 비슷한 어, 서로 다른 언어의 문장들에 대해서 모델 내부의 어떤 representation 스페이스에서 비슷한 공간에 배치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이러한 크로스링거 얼라이먼트의 수준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서로 다른 언어의 문장들의 센텐스 임베딩에 대해서 유사도를 측정을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그러한 센텐스 임베딩에 의존하는 방법이 과연 최선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를 하는 논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뉴런 액티베이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단순히 그 모델의 히든 스테이트, 그 중간 레이어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를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레이어에서의 어떠한 뉴런 액티베이션을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를 해가지고 그런 크로스링글 얼라이먼트를 측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서 그 웨이트 매트릭스의 하나 한 개의 로우 혹은 컬럼을 하나의 뉴런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러한 뉴런이 액티베이트 됐다. 이 뉴런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또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두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뉴런 액티베이션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그 뉴런 액티베이션 밸류가 0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뉴런이 액티베이트가 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뉴런이 액티베이트 되어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뉴런 액티베이션 밸류에 대해서 그 액티베이션 밸류의 절대값 자체를 이제 그 뉴런 액티베이션에 대한 값으로 그냥 할당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이 뒤에서 실험 부분에서 아마 언급을 다시 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뉴런들에 대해서 어떤 액티베이션 그 값들 뭐 이렇게 액티베이션 스테이트를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다만 그 이제 그 일반적인 센스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코더 모델에서 그 이제 그 어떤 문장에 대한 센텐스 임베딩을 추출을 할 때 그 마지막 토큰의 히든 스테이트는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써가지고 이 문장에 대한 센텐스 임베딩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데 뉴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그냥 마지막 토큰의 어떤 뉴런 액티베이션 스테이트가 이 문장 전체를 대표하는 액티베이션 스테이트다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옵티멀한 어, 그러한 그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 전체 토큰들에 대한 뉴런 액티베이션 스테이트에 뭔가 평균을 낸다거나 그 전체 문장의 이 토큰들의 액티베이션 스테이트를 대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평균을 사용을 하기는 할 건데 이 아무래도 이 디코더 모델의 특성상 그렇게 그냥 모든 그 토큰들에 대해서 동등하게 평균을 내게 되면은 어, 그 앞선 토큰들이 너무 과하게 레프레젠트 되는 그런 문제가 존재할 수 있어가지고 웨이티드 에버리지 그러니까 그 앞선 토큰들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을 고려를 해가지고 좀 낮은 웨이트를 할당을 해주고 뒷부분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웨이트를 할당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 문장에 대해서 뉴럴 액티베이션 스테이트를 뽑아낸다라는 것까지는 봤는데
근데 그렇다면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얼라이먼트 정도를 나타내는지 그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측정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떠한 랭귀지 L1 있고 랭귀지 L2에 대해서 그 패러럴한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두 언어의 그 데이터, 패러럴 신테시스로 구성이 된 데이터에 대해서 그 포함되어 있는 그 전체 문장들에 대해서 서로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을 한 이 CLE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네 가지 문장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C11, C12, 뭐 C21, 뭐 이런 식으로 코사인 유사도 매트릭스가 나오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크로스링구얼 얼라이먼트가 잘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매트릭스에서 그 대각선에 있는 원소들 그 서로 패러럴한 문장들 사이의 유사도가 그 다른 요소들 그러니까 서로 관련이 없는 문장들 사이의 유사도보다 높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할당을 해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뉴런 X의 얼라이먼트 스코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측정한 얼라이먼트 스코어와 일반적인 그 센텐스 인베딩의 코사인 유사도와 비교를 하는 식으로 뒤에서 어, 이렇게 측정한 뉴런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측정한 얼라이먼트 스코어가 더 우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으로는 이 기존의 인베딩 방식을 활용하는 것과 이런 식의 뉴런 액티베이션을 활용을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패럴 센텐스를 리트리브하는 테스트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 어, 그 기존 인베딩 방법보다 이렇게 뉴런 액티베이션을 활용을 했을 때 더 정확도가 높다. 그 어떤 언어 방향에 상관없이 더 정확도가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런 액티베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측정을 했을 때 그 기존에 알려져 있는 그 선행 연구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한 것과 비슷하게 어, 이제 모델 내부에서 그 가운데 레이어 쪽에서 멀티lingual 얼라이먼트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반해서 초기 레이어와 후반부 레이어에서는 서로 그 멀티lingual 얼라이먼트가 상대적으로 그 덜하다. 즉 초반부 후반부 레이어에서는 그 랭귀지 스페시픽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가운데 레이어에서 랭귀지 언노스틱하게 모델이 작동하고 있다. 라는 발견과도 일치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러한 뉴런 베이스드 얼라이먼트 스코어 어떤 랭귀지 페어에 대해서 이 뉴런 베이스드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측정했을 때 그 랭귀지 페어에 대해서 특정한 언어를 소스로 하고 다른 한 언어를 타겟 랭귀지로 했을 때 이 크로스 링구얼 트랜스퍼에 대해서 이 뉴런 베이스드 얼라이먼트 스코어가 그 가지는 상관계수가 이제 이 여기 맥사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맥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인베딩 기반의 크로스 링구얼 얼라이먼트를 측정하는 방식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 논문에서 제시를 하는 그 유런 베이스 얼라이먼트 스코어 방식이 더 상관계수가 높게 나왔다라는 것을 이 유런 베이스 얼라이먼트를 통한 그 얼라이먼트를 설명하는 것이 이런 크로스링구 트랜스퍼에 대해서도 이 랭귀지 페어에 대해서 얼마나 크로스링구 트랜스퍼가 잘 될 것이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더 유효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크로스링구 얼라이먼트 그 크로스링구 트랜스퍼와 비슷하게 어떠한 언어쌍에 대해서 그 영어를 어떤 그 하나의 그 앵커 랭귀지로 사용하고 영어와 다른 언어 사이에 이 멀티링구얼 크로스링구얼 얼라이먼트 정도에 대한 점수를 측정한 것과 그 앵커 랭귀지가 아닌 영어와 같이 엮인 그 타겟 랭귀지의 멀티링구얼 배치마크 퍼포먼스에 대한 상관계수에 있어서도 이 뉴런 액티베이션을 활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베딩 신테틱 인베딩을 활용한 멀티링구얼 얼라이먼트를
측정하는 것보다 더 그 상황의 수가 높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드린 논문의 내용은 여기까지 있고 이상으로 공유 중지가 됩니다.